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오늘은 육아맘 피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비 엠뷰 대표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님들 아시나요? 자, 소개를 제가 드리면, 아니, 대표님이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또 똑같이 해야 되나요? 예전하고. 네. 네. 우선은 저는 이제 음, 그 뷰앤뷰와 베이비앤뷰라는 화장품 브랜드 회사를 하고 있는 딸 둘인 아빠입니다. 네. 네. 그 베이비 엠뷰 화장품 회사예요. 그 대표님을 전문가로 모셨고요. 우리 육아맘 어머님들 피부 관리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육아맘 어머님들은 사실은 대표님 잠꾸러 뭐죠? 미인은 잠꾸러기다 아, 예, 예, 그런 예.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육아맘이 되면 밤중 수유도 해야 되고 네. 수면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시죠? 너무 부족해요, 많이 정말. 부족하시죠. 예. 그러니까 아이도 봐야 되지, 밤중 수유도 해야 되지 하니까 정말 육아맘이 되면은 세수도 사실은 예. 잊어먹고 안 할 때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세수도 그렇고 뭐 이제 바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스킨 로션 찍찍찍찍 바르고 스킨 로션 바르시면 다행이시죠. 그쵸. 안 바를 때도 네. 사실은 네네네네.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현실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육아 어머님들, 우리 태플맘 어머님들 중에 육아 어머님들은 뭐 물론 이제 아이도 잘 돌봐야 되지만 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랑해주고 내 자신에 대한 시간을 갖는 거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태플맘님, 육아맘 어머님들 좀 그런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가꾸셨으면 좋겠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베이비 엠뷰 대표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백옥같이 아름다운 피부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러면 대표님 어떻게 뭐 육아맘 어머님들 뭐죠? 휴식도 좀 부족하고 스트레스도 있고 또 수면도 좀 부족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만 좋을까요?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저도 피부 상담 많이 하면은 어머님들이 육아만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제가 지금까지 아기 키우면서 너무 관리를 못해가지고 피부가 너무 많이 상했어요. 맞아.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네, 정말. 근데 우선은 출산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피부 자체가 건조해져요. 출산을 하고 그냥 그러니까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이 말씀하신 대로 푸석해져요. 정말 뭐 만져보면은 정말 네. 거칠거칠하고 네네, 피부가 맞아요. 수분이 하나도 없어요. 몸에. 네네네. 관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네. 탄력도 축 이제 그렇죠. 떨어지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우선 수분 공급해줘야죠. 근데 네.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네. 피부도 피부인데 두피 때문에 또. 왜냐면은 머리 많이 빠지잖아요. 출산하시고 나면 머리가 그렇게 많이 빠져요. 맞아. 근데 그거는 호르몬의 영향에 의한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들 여기에서 머리카락이 아기를 이제 태어나거나 출산하시고 나서 빠지는 이유는 임신 기간에 빠져야 될 머리카락이 호르몬에 의해서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빠져야 될 머리카락이 사실은 빠지는 거지. 어머님들이 관리만 잘 해주시면 뭐 이렇게 탈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머님들이 조금 관심껏 관리는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탈모 부분에서 첫 번째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면 탈모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가장 많거든요. 남편이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애기 키우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힘드시죠. 잠 못 주무시죠. 네. 뭐 애기 계속 보다 보면은 정말 뭐 우울증도 많이 오세요. 맞아요. 네. 3개월 지나면 이제 임산부 산후 우울증. 네, 왜냐면은 밖에 못 나가시니까. 네네. 왜냐면 애기가 보통 태어나면 100일까지는 집에만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는 주위에 친구들 많이 부르고 이제 뭐 친정 엄마 이렇게 오르시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푸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 피부 관리도 관리인데 우선 네. 정신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는. 네. 그리고 이제 탈모 부분은 이제 천연 샴푸. 웬만하면 이제 탈모 부분이 계면활성제 때문에 화학 계면활성제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 많으니까 정말 순한 천연 샴푸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어린 샴푸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 성인 사용도 굉장히 괜찮은데 어떤 거예요? 제품 좀 보여주세요. 제가 깜빡이 못 가졌어요. 가져왔어요? 예. 아. 어떡하죠? 예. 근데 어. 아무래도 어쨌든 어머님들 그냥 순한 제품 쓰시는 순한 게 제품. 순한 샴푸. 예. 컨디셔너 같은 것도 향이 많아요, 사실은 어머님들. 그렇죠. 네. 그래서 향료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화학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향 같은 거는 포기를 하셔야 되겠나요? 근데 포기가 안 돼요. 포기가 안 네, 돼. 그분 포기가 안 돼. 왜냐면 헤어 제품은 사실 이걸 포기를 하면은 정수리 냄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긴 한데.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없는 제품 쓰시기 가장 좋죠. 샴푸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샴푸 성분 좀 따지셔서 천연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맞겠죠.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부 관리로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이제 퍼석퍼석해지고 수분 떨어지고 그래서 탄력 떨어진 것 같고 아기 낳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체중도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죠. 우리 어떻게 그러면 좀 아기 엄마들이 시간을 낼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간단해야 간단해야 돼요. 돼요. 간단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겁니다. 그렇죠. 간단해야 간단하면서 네, 수분 맞아. 공급이 잘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찾는 게 고보스 크림 찾으세요. 왜냐 한번 바르면 오래 가요. 그렇죠. 많이 네. 고보습으로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고보스 크림 바르면 피부 망가집니다. 아 진짜요? 문제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이게 고보습이라는 거는 이제 고보습이라는 이제 단어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하죠. 네. 고보습이라는 거는 보습을 오래 지속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흡수력이 떨어져요. 네? 흡수력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수분이 피부에 수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수분이 공급이 안 되고 고보스 크림 바르면은 이게 흡수가 안 되니까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촉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공도 좀 이렇게 피부가 이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자꾸 고보습으로 채워주면 이게 좀 그렇죠. 그런가요? 네, 정확히 잘 알고 계세요. 예, 맞아요. 아무래도 수분이 부족하면은 탄력도 떨어지고 이제 계속 피부가 안 좋아져요. 속건성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민감성을 받으세요. 피부가 민감성이 좀 오래 지속이 되면 피부에 홍조도 생기시고 이게 이제 홍조까지 생기시면 이게 솔직히 말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피부에서 그 전에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육아맘 어머님들 간단하면서도 또 이제 그 수분감을 또 제대로 좀 줄 수 있으면서 건조함도 예방하면서 또 우리 김이 막 올라오게 되거든요. 출산하고 나면 임신기 때 생겼던 그런 속에 있는 기미들이 이제 겉으로 올라오기도 시작하고 했을 때 과연 간단하게 뭐 쓸 수 있는 제품 같은 거 대표님 회사에서 나온 제품 좀 보여주세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렸던 것 같은데. 네, 임산부 어머님들께 소개를 드렸어요. 예, 또 임산부 크림 이것도 예. 저희 태플맘님들 아시잖아요. 저는 임신기 때 썼던 제품 계속 출산하고 나서도 똑같은 제품 쓰는 게 아이 육아에 바람직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리페어 크림은 임산부 어머님들이 많이 쓰시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육아맘도 또 좋다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올인원 제품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로션하고 크림하고 중간 정도의 제형 자체가 약간 묽은 제형이라서 흡수가 빠릅니다. 이렇게 꾸덕꾸덕한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발림성을 좀 볼까요? 네, 발림성이 되게 중요해서 제형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중요한 게요. 이 리페어 크림은요, 되게 간단하기는 한데 아가들 신생아 때부터 쓸 수 있대요. 너무 좋잖아요. 이게 약간 크림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 묽고 로션이라고 하기는 네네. 그래서 흡수가 굉장히 빠른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흡수를 빨리 해줘야지 피부에 수분 공급이 많이 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림을 차라리 전신에 바르시는 게 수시로 자주 발라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요. 좀 귀찮을 수 있지만 그렇죠.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수시로 조금 자꾸 덧발라주는 것이 피부 건조함을 좀 더 예방할 수 있고 되돌리는데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렇구나. 지금 발랐는데 이거 속으로 다 들어간 건가요? 또 발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왜냐면 이게 피부 속에 수분이 꽉꽉 차야 돼요. 차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주름살도 더 생기시고 피부를 이제 만졌을 때 촉촉한 느낌, 뽀송뽀송한 느낌이 막 들어요. 나중에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느낌이 아니라 계속 채우다 보면은 이게 다 차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되게 건조해요, 어머님들. 그래서 그런지 이 지금 제품 선물로 드리고 발랐는데
지금 이제 또 발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워낙 건조해서 속으로 좀 흡수가 좀 많이 채워야 된다라고 네. 하시네요. 그러면 육아맘 어머님들 정말 우리가 세수하기도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이제 간단하게 막 이렇게 바르게 되는데 뭐 기능성 제품을 또 그렇다고 막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애기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쓰면 계속 쓰면 기능성 제품 피하셔야 돼요. 네. 아가하고 같은 제품을 좀 쓰고도 싶다. 그리고 수분 많이 보충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여러 제품, 좋은 제품들 많이 있지만 베이비 엠뷰 대표님 모셨으니까 리페어 크림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도 쓰면서 아가도 쓰면 향을 같이 공유하게 되기도 해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훨씬 더 엄마에게서 그 자기가 나는 향을 같이 느끼게 되면 훨씬 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도 있고. 참. 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네. 그 육아맘 분들 이거 쓰셔도 되고 저희 그 애기 수분 크림 있거든요. 네. 그거 같이 쓰셔도 돼요. 그럼 생각해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나?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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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마음껏 뭐 제품 보여주세요. 선택은 네. 어머님들의 몫이니까 사실은. 사실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네. 성분이 많이 겹치긴 해요. 근데 수분크림. 근데 이게 어른 거하고 애기 거는 그러니까 사실 어른 피부하고 애기 피부하고 수분 밸런스가 틀립니다. 사실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애기 제품은 어른이 쓰는 걸 권장을 하진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출산하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도 나쁘진 않아요. 수분크림. 그래서 애기랑 같이, 왜냐면 애기 몸에서는 유분이 안 나와요, 거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른 제품에 비해서 유분 함량이 좀 높다 보니까 네. 일반 그냥 성인들이 쓰시면은 얼굴에 트러블이 날 수 있어요. 왜냐? 유분이 좀. 그렇죠. 함유되어져 있어서. 트러블은 대부분 이제 70~80% 원인이 유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분이 이제 피지를 이제 적게 해서 피지가 이제 잘 안 떨어져 나가고 그게 모공을 막으면서 이제 그게 염증이 생기면 그게 뾰루지가 되고 여드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하진 않는데 정말 너무 건성이시면은 이 제품을 같이 이제 애기랑 같이 쓰셔도 괜찮다는 거죠. 실제로 애기랑 같이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은요, 어머님들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 수분크림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 파는 것도 수분크림이긴 하지만 유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어머님들이 잘 좀 판단을 하셔서 수분크림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베이비 엠뷰 제품은 정말 건조하다라고 하시는 어머님들은 이 아가 제품이긴 하지만 수분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리필. 아니요, 그냥 이거만 발라도 충분하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꾸 나오네요, 제품이.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안에 오일도 없고 스킨이거든요. 스킨인데 오일도 없고 유분도 전혀 없고 정말 수분으로만 구성이 된 제품이라서 이거를 그냥 먼저 세안하시고 나서 바르고. 이게 근데 이름이 치스킨이에요. 치스킨이라고 나중에 이렇게 쓰고? 그 치스킨법이라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그래요? 스킨은 7번 발라서 흡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바르고 흡수시키고 또 바르고 흡수시키고 또 바르고, 그러니까 수분을 계속 피부에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스킨 자체는. 근데 이것도 치스킨도 잘 고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닦아내는 토너나 아아바 성분이 들어있는 토너를 가끔 치스킨법에 추천해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토너요? 근데 그런 거는 토너는 클렌저로 보거든요, 보통. 닦아내는 특히 거. 토너에 특히 아아바 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나 각질을 녹여내는 성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로 치스킨을 하시면은 너무 그렇죠. 클렌저를 건조하게 되겠다. 더 건조해져요. 훨씬 더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어요. 수분을 공급해 주려고 써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걸 써가지고 더 피부가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화장품 사용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 여기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토너를 사셨으면 그거는 이제 클렌징 개념이니까 그거는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내는 개념이 토너이고 스킨은 이제 수분감을 주는 게 이제 스킨이라는 건가요? 그 스킨 토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게 회사마다 다 제품이 틀려요. 그래서 토너는 어떤 회사 토너는 이것처럼 흡수시켜내는 토너도 있고 닦아내는 토너도 있고 한데 이거를 구분을 하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잘못 쓰면 피부가 망가져 버리니까 되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치스킨 전용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든 거고, 그래서 요거 발라주시고 그냥 뭐 이거나 이걸로 마무리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사실 제품이 되게 많은데 우선 제품 많이 바른다고 피부에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너무 과하게 바르면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제품 많이 바르라고 광고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예. 왜냐면 이게 제품이 많이 가짓수가 늘어나는 게 네. 사실 화장품 회사들의 마케팅이거든요. 엄마들도 힘들어요. 예, 왜냐면 금액이 많이 비싸져요. 한 뭐 6가지, 7가지 그쵸. 바르시다 보면은 화장품은 저렴한 것도 있겠지만 고가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화장품은 뭐 네,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육아맘들도 좀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때 그 임신하시는데 네, 다이어트 해야 된다.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품. 그때 임산부한테도 스킨케어 방법을 설명했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뭐 많이 바르기도 힘드시잖아요. 사실은요. 네. 애기 키우시고 막 하는 맞아요. 시간도 없으시고 시간도 하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요거 안 바르셔도 되고 요거만 바르셔도 되는데 피부가 정말 너무 건조하시고 좀 당장 어떻게 좀 너무 뭐 민감성으로 피부가 넘어가실 것 같다, 막 민감하다, 뭐 외부 환경이 뭐 환절기만 되면 막 네네, 얼굴이 막 그렇죠. 뒤집어지고 막 맞아요. 난리가 난다 네. 그러면은 이거 하나 더 쓰세요. 네. 되게 다 저렴해요 가격은요. 예. 그렇구나. 부담 없는 가격으로 쓰시게끔 저희가 일부러 네,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다른 질문. 아, 네. 자, 그럼 어머님들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수분을 많이 보충해서 피부한테 이렇게 좀 채워 넣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니까 고보습보다는 수분 많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잘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화장품을 선택하실 때 그 토너 라든지 뭐 스킨이라든지 그래서 다른지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고 그 제품에 대해서 써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소장님 제가 네. 한 가지 네, 하나 더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 어머님들 오일 정말 오일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시고요. 쓰시게 되면 정확한 사용 방법 아시고 쓰셔야 돼요. 그래요? 갑자기 어제도 오일 썼는데. 오일 정말 오일 잘못 쓰시면은 네. 피부가 다 망가져요. 아, 정말? 네, 아. 이게 오일이 왜 그러냐면은 어떤 뭐 보면은 건조하면 오일 발라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피부 망가지셨던 분 한 분 제가 저번에 상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민감성 피부가 되신 거예요. 네. 속건성 심하시고 네네네. 그리고 막 주름 많이 생기시고 막 정말 종합적으로 피부가 난리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뭐뭐 쓰세요? 그랬더니 에센스 오일하고요. 뭐 세럼하고 맞아요. 뭐 아이크림하고 크림하고 이렇게 영양크림 네네네네. 발라요.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럼 그래요. 어떻게 바르세요? 그랬더니 우선은 백화점 갔더니 에센스 오일이니까 에센스 단계 바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피부에서 필요한 거는 수분이거든요. 근데 오일을 발랐어요. 뭐 기름인데 오일은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요. 네. 그럼 얼굴에 유분막 한번 딱 쳐주시면은 이게 비닐하우스 안에서 쳐주시는 거 똑같아요. 그 위에 아무리 물을 뿌리고 뭘 발라도 피부 속으로 절대로 수분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피부는 계속 속은 건조해지는데 겉은 계속 많이 바르시니까 겉은 막 되게 뽀송뽀송 뭐 촉촉하고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네. 그래서 오일을 쓰실 때 네. 쓰실 거면은 기초 제품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바르셔야 돼요. 진짜 이건 꼭 지키셔야 돼요. 아니시면은 네. 마지막에 바르시는 크림에 한두 방울 섞어서 크림에 같이 바르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정말 순서를 잘못해도 네. 피부가 정말 안 좋아지거든요. 와, 순서가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요즘에 건조해서 오일을 좀 계속 밤 자기 전에 바르고 하는데 깜짝깜짝 싶네요. 자, 어머님들 웬만하면 오일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 발라야만 수분이 이렇게 우리 피부 속에 침투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어머님들 꼭 명심하시고 시중에 좋은 제품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 사용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들 제품 선택이 어렵다라고 하면 베이비앤뷰 대표님 믿을만하고 또 좋은 제품들 만들어내시니까 리페어 크림도 수분크림, 리페어 크림, 칠스킨이라고 하시는데 한번 제품 관심 가져보시고 아가랑 엄마랑 같은 제품 쓰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마무리 이제는 정말로 진짜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예뻐지세요. 어머님들 반가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